우리 저 방정기 후보부터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정기입니다. 저는 그 지역은 강원도 홍천이고요. 현재 홍천 군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그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홍천 군수직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역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정기 지금은 군의원인데 홍천 군의원인데 내년 이제 올해 6월입니다. 올해 6월에 홍천 군수에 도전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여기 댓글 여러분들 인사하는 동안에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지난주에 홍천 소노펠리체 갔다 왔어요. 의원님 그러셨는데 사이먼 김님이 소노펠리체가 뭐예요? 그 홍천 서면 팔봉산에 예. 그쪽 자락에 있는 대명 리조트입니다. 거기 리조트에 소노펠리체라는 그 콘도가 있죠. 거기 그 대명에 가면 연간 그 500만 명 정도가 옵니다. 홍천 대명 리조트. 네, 대명 리조트를 이용하는 관광객 500만이나 돼요. 500만 정도 됩니다.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그 평균적으로 보면 500만 내외가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550만 뭐 이렇게 하다 지금 한 450만 정도. 그래요. 예, 그런 노는 국민 관광지입니다. 홍천 엄청 크죠? 홍천이 그 제주도보다 조금 크고요. 조금 크고 서울의 4배입니다. 이제 광역 돼야 되겠네. 예, 1818만 평방킬로미터.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요.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인구는 7만 조금 안 됩니다. 네. 땅 부자시네. 네. 홍천 군 생활에서 산이 굽이굽이 많더군요. 이게 수도권 분들은 홍천은 좀 가깝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엎어지면 코 닿을 때라고 하니까 대략 한 버스로 1시간 정도 네, 걸립니다. 네, 그래요. 1시간? 네. 참 가까워졌네요. 네네. 자, 우리 홍천 민심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저희 그 홍천은 과거에 그 강원도가 영남 민심하고 거의 그 궤를 같이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그 탄핵 이후부터 그 민주당 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당시에는 과거에는 색깔을 좀 드러내놓지 않았던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분들 색깔이 다 드러내놓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세가 점점 커지고 또 그러면서 강원도는 그 지금 민주당 그 도지사가 마지막 3선째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군수도 민주당 군수가 또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군의원 선거 때도 당시에 이제 8명 군의원 중에 3명이 그 우리 당이 되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 될 정도로 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지난 총선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당원들이 그 유상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심점이 돼서 똘똘 뭉치고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그 저희가 다 어렵다고 했던 지역인데 이겼습니다. 거기서 이기고 그 분위기가 점점점 많이 나아지고 있죠. 나아지고 있고 이번 대통령 선거도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대로 된 나라, 그 반듯한 나라를 보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요 근래 이제 그 우리 그 내부에서 이 자중질환, 싸움, 뭐 이제 의견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야 저래 갖고 되겠나, 정권을 차릴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그 한탄, 애탄 이런 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큰데 그러면서도 바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시점에 대해서 정신 차리겠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그 과거의 그 우리 그 지역 내에서 보수 정권의 어떤 이런 그 힘을 되찾아올 거라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도 그 기대를 버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하나하나 이 뭡니까 이게 구슬 꿰듯이 하나하나 찾아서 복구하고 복귀하고 그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직
6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 아까 우리 문경시장 후보님 말씀하셨는데 808 전략 쓰신다는데 88 전략을 저희도 거기에 과거에 그런 상하는 정도의 득표율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위기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요. 또 그렇게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걱정 중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데 그 중앙에 여의도에 있는 당신들 그분들이 좀 잘 좀 해달라. 잘 좀 해달라. 그 염려의 소리가 크고 저희한테도 그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가 와서 당에 전화 좀 해서 후보한테 좀 얘기 좀 해서 대표한테 얘기 좀 해서 제발 좀 그래, 정신 차리라는 얘기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방정기님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단일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정말로 우리가 가슴 치고 땅을 칠 그 차이로 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유불리를 떠나서 보수가 또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 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단일화. 지금 우리 댓글도 대부분 그래요. 단일화 없이 이기려면은 윤석열이 50% 이상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뭐,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든지. 저기, 홍천은 어때요? 멸공 챌린지.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좀 덜 한데요. 홍천이라고 이 강원도가 대부분 이제 접경 지역이고 안보 관광 지역인데, 저희 지역에 이제 주둔군도 11기계화 사단이 있고, 네. 기갑 여단 2개가 있고, 군 병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안보에 대한 다른 것들이 어느 지역보다 더 크지요. 근데, 오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좌파 도지사, 좌파 군수, 뭐 이렇게 가면서 이 바닥이 좁으니까 서로 이렇게 의견 표현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부담이 좀 되는 듯하고, 네.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들은 좀 아직은 좀 덜 달아올랐다 생각하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서도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이 무엇 때문에 왜 그거를 가지고 갔느냐, 지금 나라가. 이 나라가 기업인들을 좀 길을 살리고, 더 열심히 일하게 해서 벌은 부를 가지고 우리가 나눠 쓰는 건데, 네. 그 분들이 이렇게 힘들도록 부자가 죄악시 되는 이런 사회 풍토를 만들고, 그리고 부자들 돈은 그냥 뺏어도 된다 이런 식의 사고 같은 걸 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그래요. 하죠. 그 지역에 신세계 백화점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뭐 마트라고는 없습니다. 이마트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스타벅스는 있겠네. 그것도 없나? 스타벅스도 네, 아직 우리 문경에 있습니다.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있어요? 네, 지금 이마트는 없어요? 이마트는 없고요. 네, 문경 세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에 예. 있습니다. 그래요? 네. 평창은 어때요? 역시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저는 당연히 이마트 정도까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시골의 좁은 지역에는요, 어. 이 대형 마트가 들어오는 거를 지역 소상공인들이 싫어하지. 또 그런 것도 굉장히 있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가 이제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야, 어떻게 이재명이한테 대통령을 주냐? 그건 아니지. 응? 이렇게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거나 진짜 나쁜 사람을 배제하는 식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은 한 번도 못했고, 그냥 기초단체장, 지금 군수시장, 그 기초단체장 2번 하고, 성남시장. 예. 그리고 뭐 도지사 한 번 하고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생각이에요. 네. 이제 그런 분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됐던 거죠. 어느 시간에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 전공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공직생활 하기 전에 건설회사도 잠깐 있어봤습니다. 네. 개발사업 부서를 업무를 하고 네. 했는데, 그렇게 하면요 나라 다 팔아먹습니다. 내 주변에 내 옆에 다 팔아먹고, 그리고 뭐를 하더라도 누가 사업을 하는데 다 돈 대주고
돈 대주고 인허가 받아주고. 방석 다 깔아주고 허가 다 내주고 그러고 했는데 그것이 망한다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게 정상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대우를 해줬냐 이거지. 그 성남시장 할 동안에 대장동 같은 특혜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줬겠느냐? 안 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해외 출장을 열흘 갔는데 모른다. 잘 모른다. 아니 내가 임명을 해.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강원도지사 비서관 8년, 비서실장 4년을 했는데 옆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한두 끼 밥만 먹어도 그 사람을 왜 만나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다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불리하면 모른다. 불리하면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굴 믿고 누구를 신뢰하면서 뽑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10박 11일 출장 갔다 왔는데 모른다. 예, 이거 예. 정말 말이 안 된다. 아 이건 이재명은 바보입니까? 바보 천체 열흘 동안 같이 밥 먹었는데도 잘 모른다. 바보입니까?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국민이 바보 천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 중반에서 못 네. 올라가고 지금 저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계신다. 다만 우리 보수 진영에 화가 나니까 당장 화가 나니까 잠시 안철수라는 그 다른 집에 가서 잠시 상황을 지켜본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한다는 사람은 봤지만 이재명 찍겠다는 사람은 못 봤다고. 여기는 부산입니다. 그러면서 댓글 올리셨는데 지역도 그런가요? 홍천은 어때요? 그 말씀하신 그 형수욕, 형욕 하는 거를 이제 저도 좀 들어봤고요. 네. 들어본 사람들이 꽤 여러 분 되시는데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이런 욕을 사람이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욕은 그 본인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 사람이 살아온 길입니다. 그 사람 얼굴이고 말로 네. 하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길이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얘기했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안 하겠다 얘기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얘기한다. 계속 말도 바꾸고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계속 바꿔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지금 그 자기 주장이 옳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본 사람들은 못 찍겠다 이거죠. 들어본 사람들은 못 찍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제 그 전문을 한번 쫙 들어보면 뭔 세상에 이런 XX가 있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 전문을 이제 다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기대하고 있는 거는 선거 때 지난번 뉴스에 한번 나왔죠. 그 욕설을 틀어도 방송차에 틀어도 선거법상 하자가 없다니까. 근데 그 편집하지 않고 네. 14분짜리 전체를 그대를 트는 건 괜찮다. 괜찮다 그랬는데 그거를 대한민국 전 국민이 그 들어보지 못한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욕을 그 들으면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가야 되는 건지 그 국민들한테 얼마나 고통을 주는 겁니까 이거. 그래요. 자, 방정기. 안녕하십니까. 홍천의 미래, 홍천의 희망 방정기입니다. 이민년 새해가 힘차게 밝은 지 한 열흘이 지나갑니다. 올 한 해 동안 그 계획하신 일들이 두루 모두 원만히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홍천 과거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가장 발전이 클 것 같은 민선 시대에 가장 발전이 클 것 같은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 강원도에서 발전이 가장 더딘 지역 중에 하나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천, 춘천, 원주, 횡성 이렇게 그 광역권으로 수도권과 접해 있는 지역 중에 유일하게 홍천만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유들이 뭔가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로 살아온 분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크게 가져오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강원도에서 가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과 함께 수도권 도시 홍천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올 한 해 하시는 일들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국민의 소리는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경북 문경에서 서원님 올라오셨고요. 그리고 강원도 평창에서 박찬원님 올라오셨고, 그리고 강원도 홍천에서 방정기님 올라오셨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세 분 다 국민의힘 소속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중심으로,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지금 대선판을 보고 준비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약은 좀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다가오는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를 어떻게 지역 국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치러 나갈 것인가, 이런 각오를 마무리 인사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에 보내드린 국민의 소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합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